반갑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인트로 배경음악 같은 경우 연중 최고가를 갱신할 때만 사용하는 배경음악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오늘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중 최고가를 갱신함과 동시에 또 어떻게 올해 첫날이 최고점이었고 그 다음부터 계속 하락만 하였었는데 드디어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아주 흥미로운 예언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글 같은 경우 2023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남겼던 글입니다. 2024년은 아마도 더 미친 해가 될 것이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라는 글을 남겼었고 또 그 이전 2022년 말에는 아마 2024년 2분기부터 경제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도 2분기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바닥을 찍고 그 이후로부터 아주 급격히 상승하며 특히 이번 주에 많이 상승을 하여서 연중 신고가를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일론이 내다보는 이 경제 흐름 역시 상당히 정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관련 소식이 아주 많은 날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FSD 관련 소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12.4.3이 배포가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배포되는 게 아니라 일반 유저들에게도 배포가 되고 있으며 이 배포가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12.4.3에 일반 배포가 된다라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내용이고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12.4.2에서조차 상당히 많은 개선이 벌써 확인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12.4.1에서 확인되었던 문제가 레인 댄싱이 가장 치명적이었죠. 이유 없이 자꾸 차선을 바꾸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12.4.2에서도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고 12.4.2에서도 벌써 다양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개선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를 보게 되면은 다른 차량이 나올 때 아주 침착하게 기다려주는 모습,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주행과 매너가 좋은 주행을 12.4.2에서도 볼 수 있었으며 유턴과 같은 결코 쉽지 않은 조작도 아주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도 봤으며 이전에 확인되었던 주요 문제들마저 해결되었기 때문에 12.4.2 자체도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12.4.3이 배포가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폴마스 씨 같은 경우에는 12.4가 조금 있으면은 일반 배포가 시작될 것이고 이게 큰 변화를 만들 것이다 라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12.4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편의성이 높아진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좋아요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은 12.4의 일반 배포가 조만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일론 머스크가 암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12.4 버전에서 업데이트 속도를 보게 되면은 12.4.1로 바뀌면서 조금 아쉬운 면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되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12.4.2로 바뀌고 그 다음에 12.4.3으로 넘어가는 속도에서는 다시 아주 빨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일론이 말을 했던 5배에서 10배 개선 이 12.4.3 버전 혹은 12.4.4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며 조만간 나오게 될 12.5 버전에서도 역시 5배 이상의 개선 볼 수 있을 확률 여전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기양님께서도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엔지니어링 차량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이드 미러가 없다는 점,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가 뒤쪽 정중앙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다양한 테스트를 위해서 카메라의 위치를 바꾼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현재 로보택시가 준비 중인 상황에서 로보택시와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바이두 로보택시와 관련된 내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이두 로보택시를 처리하는 곳인데 지금 보면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최첨단 시설이 무엇인가? 원격 조정 시설입니다.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로보택시를 시작할 때 원격 제어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일론이 밝히기는 하였습니다. 다만 FSD의 성능이 점점 더 올라가고 운전자 개입의 빈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원격 제어가 필요한 비율이 훨씬 더 낮아지고 이를 통해서 로보택시의 규모를 훨씬 더 빠르게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다양한 자율주행들 엄청 대단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이런 최첨단 원격 제어 시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역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밖에 기가 텍사스 아주 순조롭게 확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기가 텍사스 남부 확대가 끝나서 가로 길이 1300m 규모가 된 기가 텍사스를 볼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이번에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 확장 부분이고 바로 이 부분이 유리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유리가 일론 머스크의 비밀 집을 짓는 데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실제 공장에서 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언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신규 집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가 바로 이 확장과 관련해서 영상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확장의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달 뒤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멀지 않았으며 조만간 다시 한 번 더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통해서 FSD에 큰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기가 텍사스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4를 위한 데이터 트레이닝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수준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된 FSD 성능을 미래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기가 베를린에서도 확장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기가 베를린 같은 경우 확장을 통해서 최대 연간 100만 대의 차량 그리고 연간 100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생산하고자 하는데 바로 그 일부의 확장이 허가가 된 것이고 이는 기존에 예상했던 공장 확장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게 해주는 소식입니다. 또 이와 상반된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인도에서는 기가 인디아 건설과 관련된 협상이 현재로서 중단된 상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단되었는지를 보게 되면은 어느 쪽이 먼저 양보하느냐 가지고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봤던 것 같고 훨씬 더 이전에도 봤던 것 같은데 인도에서 테슬라 차량을 수입할 때 여기에 대한 관세를 먼저 내려주는가 기가 인디아에 대한 투자를 먼저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관세를 내려주는가 가지고 기싸움을 엄청나게 했는데 하도 기싸움을 하다 보니까 테슬라 경영진이 그냥 의사소통을 그만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 특징이 뭔가 먼저 양보를 받지 않고는 거래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농담으로도 많이 말을 하죠. 중국인들 같은 경우도 가격을 깎지 않으면 거래를 안 하고 인도 같은 경우도 선 양보를 받지 않으면 양보를 안 해서 이 둘 사이에 거래가 절대 안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 우스갯소리의 내용이 일부는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앞서 봤듯이 기가 텍사스 확장도 순조롭고 기가 베를린 확장까지 허가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더 유리한 포지션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일정 부분 시간을 들이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관용 차량 조달 카탈로그에 테슬라를 포함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사용되는 차량은 그 리스트가 정해져 있는데 그 리스트에 테슬라가 들어갔다라는 점은 중국 정부가 테슬라를 대하는 태도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 테슬라 차량이 정부 건물에 주차하는 것까지 금지를 시켰는데 이제 정부 부서에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용 차량에 테슬라를 포함시킨 것은 처음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주 흥미로운 발언이 더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정보조달센터에서 수입 차량은 구매하지 않으며 수입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특별 승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밝혔는데 왜 테슬라는 가능한가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 오게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수입 차량이 아닌 중국 내에서 생산한 차량입니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 테슬라는 분명 외국 브랜드이지만 아주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테슬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자 한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 정부의 이런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앞두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우호적인 태도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로보택시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관용 차량 카탈로그에 테슬라가 포함된 다음에 중국 정부에서 테슬라 모델 Y 구매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탐주 같은 경우 중국 총리 리창과 만나서 테슬라 FSD와 다른 최신 기술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는 세계 AI 컨퍼런스이고, 이 컨퍼런스에 일론 머스크가 키노트 스피커로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확인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조만간 연설 관련 내용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중국 통인 탐주가 또 주요 인사와 만나서 테슬라의 FSD를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 중국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모두 미래에 충분히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조금 신경 써야 되는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주주를 대표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이 변호 사기꾼들 수임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련 공판이 7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60억 달러인데 이걸 테슬라 주식으로 달라고 했었죠. 몇 명 대표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주주들 같은 경우 이 변호 사기꾼들을 거의 혐오하고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고, 실제 주총을 통해서 재투표를 해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다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임료가 통과될 가능성 자체는 없지만 비상식적인 판결이 애초에 델라웨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말 같지도 않은 수임료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항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며, 아예 이번 7월 8일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면 테슬라에 남아있는 마지막 오버행마저 제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럽 관련 소식입니다. 이제 유럽에서 인도량을 보게 되면은 이제 2024년 같은 경우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인도량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분기 인도량 같은 경우 결코 나쁜 수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는 미국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인도가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전체 분기 인도량으로만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다시피 가장 큰 문제는 독일에서 보조금 제거였습니다. 독일이 원래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가장 높았던 국가인데 올해 42% 판매량이 감소하며 2등으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혹은 유일한 이유가 보조금 제거였는데, 보조금 제거 효과를 제외하고 월별 판매량을 보면은 또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거 역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국가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다른 여러 시장에서는 47% 성장, 50% 성장, 10% 내외, 또 혹은 37% 하락에서 10% 내외 하락처럼 다른 범위의 성장률을 보여주지만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유럽 내 판매량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고객 입장에서 매월 지불해야 되는 금액 혹은 처음에 구매할 때 금액이 수요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내용이고, 미래 추가 금리 인하가 진행됨에 따라서 테슬라의 수요는 추가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벌써 미국에서 전기 트럭으로 1등을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또 뉴스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량을 통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인도를 시작하고 2분기 만에 국가 전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사이버 트럭, 현재 판매가가 10만 불짜리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팔린다. 경쟁력이 높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그 밖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뉴럴링크와 옵티머스 이 둘 사이의 시너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 놀란 아보르 씨로 뉴럴링크 칩을 이식받아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인류 최초의 텔레파시 능력 보유자입니다. 제 과거 뉴럴링크가 공개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체스를 하는 장면도 보았고, 또 뉴럴링크가 공개한 추가 내용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반응 속도를 어떻게 더 빠르게 개선했는지 놀란 씨가 또 다양한 컴퓨터 조작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놀란 씨께서 추가로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셨습니다. 제가 일론이랑 조금 이야기를 나눈 내용인데, 옵티머스 로봇을 조종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고대가 됩니다. 제 생각에 이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연구 과정에 참여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몇 달 뒤 혹은 내년 정도에 가능하게 된다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제가 텔레파시를 통해서 옵티머스 로봇을 조종하는 그 순간을 아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론과 대화를 나누었다
라고 앞부분에 밝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으며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물론 컴퓨터 마우스 조작과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라는 자유도가 훨씬 더 높은 로봇을 조작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의 뇌파를 통해서 우리의 뇌에서 나오는 전기 자극을 통해서 우리 몸을 다 조종하는 거기 때문에 뉴럴링크 칩을 통해서도 이렇게 옵티머스 조작 역시 그대로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바타가 현실화되는 영화인지 현실인지 시뮬레이션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 원래 일론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영화와 같은 일을 현실로 만드는 게 매번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과거에 나왔던 뉴스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뉴스 기사 2000년 12월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인터넷은 아마도 짧게 지나가는 유행일 것 같다. 수백만 명이 인터넷을 포기하고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똑같은 일은 전기차에서도 일어났었는데 이제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는 것은 거의 명확해진 상황이고 또 스페이스X의 로켓과 관련해서도 뉴럴링크와 관련해서도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포기하고 있다. 실패할 것이다. 아직 너무 멀었다.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돌이켜보면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혁신을 주도하는 게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진 같은 경우는 스타베이스의 사진입니다. 스타베이스 타워를 보강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에서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전에 진행되었던 스타쉽 발사 영상과 함께 마지막 부분의 5번째 스타쉽 발사 영상에는 스타쉽이 찹스틱스를 향해서 재착륙하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상상보다 빠르게 바로 이번 5번째 테스트에서 찹스틱스를 테스트하고자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혁신의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또 테슬라의 주가가 조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분명 나오고 있기도 하고 제가 2년 정도 전에 레버리지 ETF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 그때 말했던 게 현실화되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조금 더 정리해서 그 어떤 사람이 봐도 어떤 문제가 있고 똑같은 포지션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까지 함께 이번 주말에 레버리지 ETF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